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피던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로 RLC, 수동 소자에 대한 임피던스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약간 임피던스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 생각하고 전자회로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수동소자의 임피던스 개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주로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인데요. 이때 일반적으로는 복소 주파수 S가 A 플러스 JB, 일반적으로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해서 오메가는 각 주파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시그마는 어떤 그 회로의 댐핑과 관련된 변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즉 S가 복소 주파수에 대할 때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각 소자 즉 RLC 소자는 그 임피던스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VS는 임피던스 곱하기 커런트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물론 임피던스는 IS분의 VS 이렇게 또 치환될 수도 있겠죠. 전자회로서는 주로 복소 주파수보다는 S가 J 오메가일 때, 즉 주파수가 일정할 때, 사인파나 주파수가 일정할 때 주로 해석하게 되고, 따라서 필터 회로에서 S 이퀄 J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DC 해석을 할 때는 오메가가 제로일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가 J오메가일 때, S가 J오메가일 때는 주파수가, 각 주파수가 일정한 것이죠. 앵귤러스 프리퀀시 오메가가 일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V, 전압과 전류 관계는 S 대신에 J오메가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임피던스도 이렇게 I분의 V인데 이때 S가 J오메가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수동소자의 임피던스 개념을 살펴보겠어요. 이번 차트는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 개념인데 저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I는 R분의 V 이렇게 표시되죠. 그런데 주파수 영역에서도 전압은 똑같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즉 주파수 영역에서 ZS는 저항의 ZS는 그대로 주파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저항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VS는 RIS다 이렇게 똑같이 주파수 영역에서나 복서 주파수 영역에서나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나 똑같이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항의 임피던스 개념은 참 쉽죠. 똑같이 타임 도메인에서와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패시터에 대한 임피던스 개념을 살펴보겠어요. 타임 영역에서는 커패선수가 C다. 그러면 복소 주파수 S 영역에서는 SC분의 1. 복소 주파수 S가 J오메가일 때는 J오메가-C가 되겠죠. 이와 같이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회로상에서도 전압과 전류가 복소 주파수로 표시될 때는 임피던스를 SC분의 1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압은 ZS-IS인데 ZS가 S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SC분의 IS 이렇게 되겠죠. 물론 S가 J오메가일 때도 같은 수식을 적용시키면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베끼게 되겠죠. J오메가 C분의 1 따라서 VJ오메가는 IJ오메가 나누기 J오메가 C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인덕턴스가 L인 경우, 즉 타임 도메인에서 인덕턴스가 L인 경우에 복소 주파수 S인 경우 임피던스는 SL이 되겠죠. 이와 같이 표시되죠. 따라서 VS는 SL 임피던스 곱하기 IS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가 J오메가인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그렇다면 S는 임피던스가 J오메가니까 J오메가 L이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j 오메가 L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쉬운데 이것이 회로 해석에 있어서 복소 주파수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매우 편리하게 해석하는 도구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주파수 영역 회로로 어떻게 바꿔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파수 영역 회로가 있는데 맨 처음은 타임 도메인 서킷이 되겠습니다. 타임 도메인 서킷에서는 모든 주파수 요소, 즉 여기에 인덕터가 있으면 L로, 커패서는 C로, 저항은 R로 표시하고 VS도 타임 도메인 영역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을 표시한다고 해도 V0 타임 도메인의 영역이 되겠죠. 이와 같이 2차 필터 회로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해석하면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풀면 어떻게 되죠? 모든 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입력 전압 이것도 주파수 영역의 어떤 값이 되겠고요. 출력값 이것도 주파수 영역의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하게 된다면 출력을 V0에 S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좀 전에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SL이라고 그랬죠. C는 SC분의 1이죠. 이와 같이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가 J오메가일 때, 즉 주파수가 일정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가 일정할 경우에는 복소 주파수 S가 J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는 앵귤러 벨로시티, 즉 각 주파수가 되겠죠. 이때 입력 전압은 S 대신에 오메가, J 오메가로 표시해서 이와 같이 되고 인덕턴스도 J 오메가 L, J 오메가 C분의 1, R 이와 같이 표시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을 우리가 만약에 표시한다고 그러면은 V0의 J 오메가 텀 이와 같이 표시되겠죠. 이와 같이 됐을 때 이 밑에 주파수 영역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분 텀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은 수식을 풀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정식 2개,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겠죠. 2차 함수니까요. 이번 차트는 회로 해석의 예를 살펴보겠어요. 먼저 타임 도메인 해석을 살펴보죠. 여기에 R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고 입력에 전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로를 풀 때 이 루프 1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풀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했을 때 이 입력 전압은 저항에 걸린 전압 더하기 커패서 전압이 되겠는데 저항에 걸린 전압은 R 곱하기 IT가 되겠고 커패서 전압을 VCT라고 하면 VS는 RI 플러스 VC가 되겠죠. 이때 커패서에 흐르는 전류 이것은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IT가 되겠죠. 따라서 IT는 CDT분의 DVC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IT 대신에 CDT분의 DVC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1차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즉 1차 방정식을 해석하면 우리가 전압 VC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회로를 복소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소 주파수 S와 관련돼서 입력 전압이 이렇게 들어간다. VS에 S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주파수 영역으로 앞전의 회로를 타임 도메인 회로를 복소 주파수 S 영역 회로로 바꾸면 임피던스만 바꿔주죠. 저항은 그대로 있고 커패서는 SC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 주파수 S에서 이것을 회로를 풀면 어떻게 되죠? VS는 어떻게 되죠? 저항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되겠죠. 커패서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압은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라고 했고 전류가 IS니까 임피던스 SC분의 IS 이와 같이 해서 관계식이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R 플러스 SC분의 1로 양변을 나누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한 답은 다시 타임 도메인 회로로 바꿔야 되겠지요. 앞의 수식에서 S가 J오메가일 때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S 대신에 J오메가를 한번 대입해 보죠. 이것이 J오메가인 경우에는 모든 수식 S 대신에 J오메가로 바꿔서 그 값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면 미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은 이 임피던스가 전자회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대부분의 전자 영역에서는 필터 영역의 해석이 먼저 있겠는데요. 필터 영역에서는 S가 J 오메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가 SC분의 1로 해석한 다음에 이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향후 필터 회로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DC 영역의 회로수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DC 영역의 커패서를 브로킹 커패스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바이패스 커패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DC 브로킹 커패서 즉 직류의 전원에 대해서는 커패선스가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죠. 왜냐하면 SC분의 1인데 S가 J 오메가고 오메가가 0이니까 그 임피던스가 무한대죠. 즉 DC 전원에서 커패선스는 오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바이패스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의미는 S가 J 오메가인데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는 오메가가 매우 크므로 무한대라고 놓으면 그 SC분의 1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거의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주파수가 아주 높을 때의 임피던스 그거를 거의 제로라고 놓으면 되겠죠. 제로가 될 때 이것은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쇼트다 이렇게 커패서는 쇼트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전자회로에서는 풀어주게 되겠고요. 이와 같이 브로킹 커패스터 즉 오픈된 회로 바이패스 커패스터 제로인 경우 커패스가 제로로 해석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5장에서부터 8장 11장의 해석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겠고요. 이와 같이 필터 해석은 9장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피던스 개념에 대해서 마치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